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은행에 돈이 없다. 예금이 줄어들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요. 미국의 은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예금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미래에 미국의 성장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고 싶어도 은행에 가도 돈을 빌릴 수 없으면 과연 무슨 돈으로 창업을 하고 무슨 돈으로 성장을 할까요? 꿈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한 여러 성장의 역사를 만든 미국의 신화는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현재 그 나스닥이 지난주에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뭐 나스닥이 계속 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희한하게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의 달러 자금들이 우리 시장을 줘라 펴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완전히 커플링된 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많이 연동이 돼서 중국 환율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거의 그 커플링 현상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달러 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여간 최근에 뭐 이러한 달러 약세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하단부 100선까지 지금 임박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크게 보면 상승의 트렌드에서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하고 달러는 어떤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즉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어떤 미국의 시스템 위기가 어떤 달러의 위기 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달러를 많이 버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자산을 사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달러 영향에 있는 통화들은 지금 예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자산들은 뭐 어떤 달러 약세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화는 그나마 달러화하고는 피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강세 기조로 어느 정도 돌아선 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지금 위안화도 어느 정도 가치를 어느 정도 찾아가는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맘 놓고 못 올리고 달러 숏 세력까지 등장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이제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보니 달러 인플레이션이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코인이 뭐 1등으로 가다가 현재 뭐 쉬고 있고, 금이 이제 2등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2,000달러를 현재 돌파하고 있고, 지금 안정을 보이는 이제 원유가 지금 80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이제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음모 아닌 음모도 나올 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그 공화당 의원 뭐 3명이 뭐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서 근본이제를 뭐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합니다.
주말에 미국하고 유럽 쪽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금 휴장이고 위험 자산들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자리 보고서 이후에 5월에 금리를 0.25%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도지로 바꿨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한때 로켓처럼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트위터 로고를 새로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롱숏 개념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자본으로 롱과 숏을 이용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상대 개념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롱숏 자금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에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정보를 가진 이러한 세력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한 개인 투자자는 정당한 게임의 룰에서 이익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내용인데요. Three Republicans introduce gold standard bill to stabilize the dollar's value.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금 본위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그런 거고요. 맥켄지 의원, 미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이 지금 트럼프 기소권에 대해서 맥켄지 하원 의장이 인준 때도 이게 이제 트럼프 계열이라고 해서 친민주당 의원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다가 여러 번 겨우 이제 미 하원 의장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요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은행 위기에 있어서 이때 유동성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는데 이때 그 부채 한도를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다소 의문인 듯합니다. 트럼프가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헤지펀드 빌리어네어 10억 그러니까 백만장자 10억 이상 자산가 체이스 콜먼이 빅테크 주식을 많이 샀다. 최근에 이제 하락기를 이용을 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실제 어려운 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의 어떤 유동성이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의외적으로 문턱이 높고, 이제 여유가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자격이 돼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실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실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들, 그 공급받은 유동성으로 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은 어떤 그 풍부한 자금으로 또 기업도 감원까지 하고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다가 풍부한 자금력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이 지속적일 수 있다 해서 빅테크 특히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도 유동성 위기도 없고 성장의 지속성,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 씁쓸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고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 S&P 선물이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업률이 3.6%에서 3.5%로 낮아졌고
non-farm payroll,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이 23만 8천 개가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시간당 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4.2%가 뭐 증가를 했다.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CPI가 발표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한 0.25%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쪽에 어떤 중요한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노동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5% 드디어 이제 5월 4일 날 한 5%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은행 예금이 이제 주로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음, 금리를 낮추어도 이제 은행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정책 금리가 낮아도 은행이 돈이 없으면 이제 시중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금리에 이제 에, 돈을 빌리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이거 계속 예금이 계속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빅스 지수가 다소 이제 안정을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나스닥은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인 뭐 그런 일주였고요. 달러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금리도 좀 하락을 한, 이 유가만 이렇게 반등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정크펀드,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그나마 좀 반등을 해서 위기를 좀 넘긴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험자산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뉴스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아랫부분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유동성을 노리고 이렇게 윗부분으로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6월 선물이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고로 전환이 돼서 4월, 5월까지는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신용융자가 이제 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이게 주봉이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상승의 어느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3천 이상은 가기 힘들지만 이 유동성의 힘으로 제 생각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3천 정도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6만 5천 원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하이브라고 있거든요. 엔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셀트리온 요새 제약바이오 쪽에 매기가 들어오면서 주봉상 어떤 그 매물대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우주 주봉으로 매물대를 좀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이것도 매물대를 돌파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YG엔터 ETF 쪽인데요. 반도체는 한 5일 동안 계속 어떤 외국계 매도세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이 기관의 힘으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돌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이쪽도 지금 이쪽보다는 오히려 2차전지 쪽이 계속 기관들의 어떤 매수에 의해서 수급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분기에 또 실적 시즌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이 수급의 어떤 개선세가 뚜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일부 포트에 갖고 계시지만 2차전지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필라델피아 쪽은 요 포트에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달러 약세에 따라서 매도 신호는 발생을 했지만, 아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일정 포트는 매수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이나 전기차 이쪽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 신호가 있고 최근에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달러의 유동성으로 글로벌 자산 중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일부 유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이것도 포트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쪽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당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 보일 그런 확률이 좀 크고요. 그래서 다음 주를 이용을 해서 환율 대비해서 우리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싸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자산들 싸질 때를 이용을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은 유지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오토해보도 지금 자동차 쪽이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쪽도 어떤 저점을 지키고 상승으로 전환될 그런 확률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약세이고 달러를 버리고 무엇인가 지금 실물 자산을 살려는 그런 자본 세력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화 자산만 이렇게 싸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당 이슈 때문에 원화 자산이 충분히 다음 주까지 싸질 때 이때 실적이 나오는 뭐 2차 전지라든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많이 싸진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엔터 이쪽 종목도 포트에 포함을 시켜서 매수를 한다면 4월 5월 때까지 충분히 계좌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